안녕하세요. 직업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파랑입니다. 네, 오늘은 병술일주 남명에 대해서 하나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 뭐 여러 개 이제 골고루 뭐 오행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한번 이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일단은 시간이랑 바로 병신합수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수구.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무엇이다? 수는 무엇이죠? 수는 관성이죠. 그러니까 관성이 기본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임수가 병화를 극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신강할 수는 없을 사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수가 병화를 극하고요. 또 이제 병화는 신금이랑 합쳐 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 수관성의 기운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겠다. 게다가 이제 이 임수는 이제 연지죠, 연지. 월간 임수는 연지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또 무엇이다? 관성의 기운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강해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또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신금, 이제 월지 신금이 무엇이다? 무인병이라는 지장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임수가 투간을 하게 돼서 또 한 번 또 가중치를 받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관성의 기운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목 기운도 이제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목이랑 묘목이 이렇게 이제 각각 또 상호작용을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을 먹으면 토가 이제 수토잖아요. 수토. 금을 먹으면 토가 수토니까 수토에서 신정무라는 지장간이 또한 신금을 이렇게 투간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다? 이것도 어떤 금기운의 어떤 가중치를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월지 신금도 이제 신월생이다 보니까 이 신금도 이제 여기 이렇게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간신금, 지지신금이 되겠죠. 이 부분도 상호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수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이다? 신자반합입니다. 신자반합으로 해가지고 여기 부분도 수관성의 기운이 하여간에 분명히 많을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합충을 제대로 본다면요, 이걸 있는 그대로 보면은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가 이제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번에 그나마 이제 일간에 힘을 주는 것은 묘수랍 이제 화국으로 이게 변해버리는 묘수랍 화죠. 육합입니다. 육합. 그래서 묘수랍 화로 인해 가지고 합이겁의 세가 뭐 조금은 강해질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도 같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묘 형살로 해가지고 목기운이랑 뭐 수기운이 또한 부딪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호작용도 충분히 작용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름 모행까지 넣어서 해봤을 때는요, 어떻게 되는가?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재생관 사주입니다. 금생수 재생관이 되겠습니다. 금생수 재생관. 그러니까 일단은 무엇이다? 공교롭게도 금수가 모두 음기고요. 재생관이 모두 무엇이다? 신약하죠. 그러니까 음기에 신약한 사주니까 용신은 안 봐도 뭐 너무 뻔하죠. 양기에 신강한 사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화죠, 목화. 결국 이제 목화. 여기의 경우는 무엇이다? 일단 이제 병술일주 화일간이잖아요. 화일간이니까 목화는 무엇이다? 결국 인성과 비겁, 목화 인성과 비겁을 통해서 용신을 잡는 것이 이게 너무 뻔한 사주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재생관에 쏠린 사주도 그렇게 찾아보기가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특히 이제 편제가 편관을 생하는 사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편제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제 재물이나 자산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뭐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편제랑 정제의 차이점은 일종의 뭐 그러니까 급여로 친다면요, 기본급이랑 성과급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정기적이냐 부정기적이냐 뭐 그런 거로 따져도 좋겠습니다. 편관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이냐 부정기적이냐, 혹은 그러니까 오래도록 지속되느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정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한 축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갑자기 들어온 어떤 고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명예를 얻으면서 그 지위와 직책으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뭐 손해사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엇이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생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회생활이 굉장히 최적화된 사주다. 사회생활이 굉장히 최적화된 사주이기 때문에 여럿이서 함께 일하는 뭐 크게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근데 이제 재생관으로 가니까 사실 공공기관으로 뭐 관인상생으로 볼 때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겠는데 재생관은 좀 더 기업이랑 인연이 많아요.
뭐 대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게다가 이제 편제 편관이니까 뭔가 좀 더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어떤 성과급, 그리고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어떤 뭐 직급 뭐 이런 것들 해서 어떤 성과급 내지 계약직과 인연이 있겠다. 뭐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먼저 약간 경영이나 경제 같은 그런 상경 계열, 또 유통 계열도 물론이제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경제생활, 실생활,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인연이 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잘 살리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역마랑 화계가 이제 어느 정도 있잖아요. 특히 역마. 그러니까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외근직을 통해서 역마의 기운을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생지랑 이제 병지가 좀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병지는 이제 어떤 이제 질병을 이제 치유하는 쪽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보건의료 계열과 이제 인연이 있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손해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병원이랑 인연이 좀 어느 정도 있겠다. 그렇게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장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 그러니까 뭐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쪽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표현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일을 또한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연령대, 고객의 타겟층 연령대는 뭐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또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나는 쪽은 아무래도 장년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장년층, 좀 실버 산업과 또한 인연이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고령화된 사회죠. 고령화된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좀 할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 함수처럼 이분은 대운에 있어서 좀 약간 이게 좀 폭이 좀 어느 정도 큰 편이에요. 진폭이 좀 큰 편인데 초년, 중년, 말년이라는 어떤 삼국면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병국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삼국면으로 나눠지는 이런 경우는 무엇이다? 중간중간에 어떤 과도기 내지 변화기를 겪으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큰 변화가 있는 요 시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본인의 심경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주위 환경을 저절로 변화하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년, 중년, 말년이라는 3국년으로 이어지는 뭐 다른 방송에서는 말씀드렸던데 이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변화의 시기를 굉장히 잘 보내야 되는 사주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용신 뭐라 그랬죠? 용신은 무조건 목화라 그랬습니다. 목화니까 무엇이다? 동남쪽이죠. 동남쪽. 그러니까 금수를 피하고 목화를 이제 가까이 해야 되니까 서북 쪽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고요. 동남쪽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사업장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장이나 직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남쪽에서 이제 머무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이제 뻔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나마 이런 평균을 상회하는 이런 그래프가 오려면요, 남쪽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고 서쪽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동남쪽 이제 베스트 방가 되겠고요. 이제 이동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시면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쓰던 굉장히 합충이 굉장히 많은 복잡다단한 사주였습니다. 굉장히 합충작용이 많은 되게 해석이 좀 복잡한 사주를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수치화 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편리하죠. 편리한데 재생관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면서 뭔가 금수는 뭔가 냉정하고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정신적으로 분석적으로 가는 어떤 목화양기처럼 그렇게 막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쪽에 그렇게 걸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세밀하게 이렇게 다듬는 뭐 그런 쪽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하는 일과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재생관이라는 어떤 십성의 구조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축적된 어떤 뭐 자산이나 시장, 고객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가지고 스스로의 지위나 명예를 드높이는 형태로 이게 갈 수 있는 사주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